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소외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소외 계층을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을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교육 전문 연구진이 이론과 실천을 접목한 교회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해 전국 교회에 보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섬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 최초로 전남 여수에 모입니다. 2012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준비하는 2026 세계 섬 박람회 준비 현장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서서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계절이기도 한데요. 네,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소외계층을 위한 한국교회 섬김을 알아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올겨울의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이 밝힌 가운데 기후 감시 요소가 지속될 경우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겨울 한파가 더욱 매서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으로 24시간 이내에 10도씨 이상의 기온 하강이 예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파가 오면 가장 먼저 추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이번 겨울 예상되는 강력한 한파에 쪽방촌 주민들과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혹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는 겨울이 오기 전 쪽방촌 주민들에게 연탄을 나누기도 하고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의식주를 위한 난방용품과 방한복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담긴 선물 상자를 만들어 전 세계 800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상자에 담긴 장난감, 학용품 등 다양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다가오는 추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대면 모임이 재개되면서 교회 학교에서도 적합한 교육 방식과 자료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전국교회에 보급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연구원을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성철 목사는 대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기독교 교육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전문 교육 연구진들이 제작해 믿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연구진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믿고 볼 수 있는 자료집인 것 같고요. 교육 전도사면 교육 전도사답게, 교육 총괄이면 교육 총괄답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이 연구원 자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교육연구원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부설연구원으로 1977년 설립됐습니다. 40여 년 동안 연구원은 한국 교회학교의 성장을 경험했고 1995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교회학교 침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신학교 부설이긴 하지만 철저히 교사들 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또 바르게 안내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기관이었고 한국 교회의 교육 현장에 이바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조사를 비롯해 교육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강습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교재와 영상, 절기 교육 자료, 프로그램 자료 등 교회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1974년 교사 월보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 간행하고 있는 교육교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회교육 잡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장신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한 신앙적, 문화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원은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잘 그들이 받아들이고 또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다도해는 바다와 섬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데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전남 여수에 모인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여수시가 이번엔 2016 세계 섬 박람회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준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 해양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수시는 국제 행사인 세계 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이제는 남해안 다도해 수많은 섬을 강점으로 2026 세계 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리에 정기명 여수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여수시가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해양관광도시 여수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수는 지난 10월 말에 2019년 이후 3년 만에 1,000만 관광객을 회복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는 2012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잘 갖춰진 교통망과 숙박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섬과 해상 교량, 다양한 관광시설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관광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 패턴에 슬기롭게 잘 대응한 결과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순신 장군, 손양원 목사 등 역사적인 인물과 유적지도 여수관광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애국애족의 민족정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 사랑과 함께 느낄 수 있는 도시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 여수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시장님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한창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2016 세계 섬 박람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31일간 여수시 돌산 진모지구와 그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섬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과 섬의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30개 국가의 참여와 2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약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천여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박람회 기간 참여 국가와 지자체별로 1일 1섬을 지정해서 홍보하는 스페셜 데이, 섬의 날 국가 행사, 국제 섬 포럼 등의 학술 행사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16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수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시는 섬 박람회 심벌과 캐릭터 개발 용역을 이미 완료하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선정된 심벌과 캐릭터 5미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붐업 페스티벌과 국제섬 포럼인 여수를 개최해서 해외 참여국을 사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섬 박람회 종합 기본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해서 섬 박람회만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전남도와 협의해서 섬 박람회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2024년에는 사무처를 구성해서 행사장 조성과 전시관 구축, 대내외 홍보 활동 등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시청자와 그리고 여수시 성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CTS 기독교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수는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통해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이후 달라진 여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고 섬관광 활성화와 여수의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2016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희준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교회 산하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교회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서 지구촌 사회복지재단 최성은 대표이사는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저소득 가정에게 전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음과 기쁨을 전해야 한다며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섬김을 실천하는 복지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교회 복지재단의 향후 방향과 실제적인 사역을 제시하기 위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CT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박세연의 크로스뷰가 50회 ICBM 크라운 어워드 베스트 텔레비전 부문 탑5에 선정됐습니다. ICBM 크라운 어워드는 전 세계 크리스천 영상 프로듀서, 제작사, 배급사 등이 참가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는 22개국이 17개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17개 부문 중 베스트 텔레비전 부문 최고 작품 5개 중 하나로 CTS 박세연의 크로스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탑5로 선정된 CTS 박세연의 크로스뷰는 내년 5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ICBM 크라운 어워드 시상식에서 최종 3개 작품 선정 여부를 놓고 경쟁합니다. 1973년 미국에서 설립된 ICBM은 올해로 50회를 맞았으며 전 세계 대표적인 기독교 콘텐츠 연합체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 제1교회가 문성모 목사의 목사 안수 40주년과 은퇴를 기념해 성가곡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남 제1교회 시온성가대와 서울 바하합창단이 출연해 문성모 목사가 작곡한 성가 합창곡 12곡과 성가 독창곡 3곡을 연주했습니다. 문 목사는 작곡가로서 찬송가 1000곡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비전센터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박노은 목사는 주님이 신촌교회를 세우고 맡기신 특수한 사명은 바로 신촌의 수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을 섬기는 것이라며 신촌 지역을 오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비전센터는 건축 면적 약 520제곱미터로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건물로 세울 예정입니다. 호주 기독교대학과 국기원이 2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호주 태권도 보급과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태권도 전공 과정을 신설하는 호주 기독교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교육과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회 트렌드 연구소가 목회 트렌드 2023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인 출간으로 그치지 않고 목회 트렌드 2024를 출간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치와 쌀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있는데요. 6년 동안 쌀 3,300포를 전달했습니다. 시골교회임에도 한 해 재정 절반 가까이를 나눔 사역에 사용하는 충남 당진 송맥교회를 손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장철인 요즘 충남 당진의 한 교회에서도 김장이 한창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향해 교회가 나누기 위함입니다. 송매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 성도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하고
완성된 김치는 쌀 550포와 함께 당진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과 선교하는 일, 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하자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흔쾌히 거기 찬성을 하고 동조해 주셔서 한 3,000포기 정도 저희가 김장을 했던 것 같고, 사랑의 쌀은 550포를 했으니까 3,300포를 나눴는데, 시골에 크지 않은 교회가 무언가를 매년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한 해 재정의 40% 이상 나눔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나눔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어받아 송매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작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550포를 나눴고 벌써 6년간 총 3,300포의 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송매교회 우리 성도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또 지역사회에 많이 확산이 돼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밝게 비춰져서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간 사랑의 손길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송매교회의 나눔 사역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형성되면서 노방전도하는 교회가 급격히 줄였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매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대전에 위치한 하늘정원교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하늘정원교회 최성호 감독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노방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왜 이 가운데 피켓 전도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네, 한 5년 전에 사무실에서 우리가 전도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쉬우면서도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켓은 들고만 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에 들고 있으면 하루에도 수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우면서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아침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피켓 전도를 하자 그래서 5년 전에 했는데 2년 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켓 전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저희 교회에 가까운 그 지하철역이 반성역, 지종역, 그리고 노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역마다 한 3명, 4명이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예수, 오직 예수라는 피켓이 들고 있죠. 근데 참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7시에서부터 8시 30분, 1시간 30분간 합니다. 그렇게. 네, 감독님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도에 힘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교회는 당연히 전도하는 교회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 지금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더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또 전도해보면 전도가 어렵다는 것도 느끼지만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게 됩니다. 피켓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인상 쓰면서 좀 욕 비슷한 걸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커피도 사다 주고 빵도 사다 주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전도할 때 더 마음의 신앙이 기쁨도 생겨지고 또 교회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전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네. 깨닫게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피켓 전도 외에도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계획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세요. 저희 교회는 주로 하는 게 관계 전도입니다. 근데 관계 전도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VIP를 작성하고 또 계속 만남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초청하는 게 1년에 2번 있는데 4월 부활주의를 전후로 해서 저희 교회가 앞에 하천이 있고 벚꽃이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 벚꽃 필 때 행사를 하면서 꽃도 나눠주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해주고 또 뭐 애견을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수의사가 검진도 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또 가을에는 저희들이 국화를 길러서 이 국화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작은 국화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화를 나눠줘서 그때 관계 맺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봉사하는 걸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도우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연탄을 많이 사서 주기도 하고 보일러 기름을 넣어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전도 사역을 통해 대전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천안 성흥교회 김신전 목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가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정기총회에선 각 부서 회무처리에 이어 천안 성결교회 윤학희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임정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헌신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각부 회무처리가 진행됐으며 목양제일교회 박덕수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전 제자들교회가 남부연회 제24대 김동현 감독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은 복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부흥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임한 제24대 김동현 감독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다며 비전교회와 젊은 목회자들을 돕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왕감리회 충청연회가 감독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왕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복음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위해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취임 예식에서 삼봉교회 김성선 목사가 제13대 충청연회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가 2022 사랑의 연탄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5번째 진행된 캠페인은 59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해 저소득층 90가정에 400장씩 총 36,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이어져온 연탄 나눔 캠페인은 지금까지 약 48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정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주인공은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고국을 떠나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특별히 그 이민 목회 하시면서 어떤 각오나 어떤 목회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민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에 뿌리를 심은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상처 자체가 바로 이민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 이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뿐만이 아니라 정말 삶의 의미가 있는 이제 비전을 심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심는 그런 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목회 초기에 가정사역에 집중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두 기관이 사실 가정하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이 건강하냐에 따라서 교회나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기 때문에 이민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나 사역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런 사역에 지금도 제 열정이기도 합니다. 이 시애틀 형제교회는 이 미자립교회를 위한 또 사역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사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야 하는데 노하우를 좀 전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교회 학교 사역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교회 학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나 좀 대형 교회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온라인으로 이제 줌이 굉장히 활발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사역을 도움으로써 이제 목사님이 아무래도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장년 사역이나 이런 사역이 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끊임없이 이분들의 사역을 좀 위로해주는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이죠. 이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지? 네, 뭐 아시다시피 교회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결국은 선교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특별히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저는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 해외로 파송받은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가 선교사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이 자각,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선교와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미자립 교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저출생을 통한 이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앞으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또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사역이나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다음 세대의 사역은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 전체가 함께 정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함께 수고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사역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 일에 정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애틀 형제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또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시애틀 형제교회는 지난달 이제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대, 60대가 물론 사역을 계속 잘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정말 3040 세대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3040 세대를 플랫폼에 세울 수 있을까? 5060 세대가 잘하지만, 건강하고 잘할 수 있지만 이 리더십을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말 이 리더십에 부재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트랜지션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 전임자, 후임자, 이 트랜지션에서 상당히 그 몸살을 앓고 있는 또 어려움을 겪는데, 좋은 하나의 모델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혜도 구하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민 목회는 물론이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 7천 명, 고지 세액은 7조 5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토지분 고지 인원도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며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집중 접종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해 고령층의 절반과
감염 취약시설에 입소했거나 이용 종사하는 사람의 60%가 접종받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이 기간 접종 의료기관에 지정 요일제를 폐지하고 접종 병가 허용을 권장하는 한편 사전 예약 없이도 언제든 개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겨울철 한파 사고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본부는 이달 말까지 취약 지역의 안전 실태를 확인하고 한파특보 발효 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소방 공무원이 방문해 안전 실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강설에 따라 비상 단계별 근무 체제를 강화해 소방서별로 50명으로 구성된 119 긴급 기동반을 운영해 제설 작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로봇 물류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문서 수발과 청사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로봇 주무관 제1호 로보관을 임명하는 한편 로보관을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임시 공무원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안전 문제와 돌발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내년도 실증 기간을 추가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며 이후 야간 순찰 등 적용 분야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외환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